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현존재의 인식작용을 기존의 인식론에서는 알 수가 없고 세계 내 존재라는 우리의 근본 틀에 입각해서 새롭게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계 내 존재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세계 내 존재 중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뭐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세계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과연 세계를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95쪽입니다. 제3장 세계의 세계성, 제14 세계 일반의 세계성의 이념. 세계 내 존재는 먼저 세계라는 구조계기와 관련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 과제의 성취는 쉽고 매우 진부한 것처럼 여겨지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과제는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믿는다. 세계를 현상으로서 기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세계 내부의 존재자의 측에서 자기 현시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세계 안에 있는 것, 즉 집, 나무, 인간, 산, 별들을 열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존재자의 외관을 묘사하고 이 존재자에게서 또 이 존재자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명백하게 형상학 이전의 작업이어서 현상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기술은 존재자에 얽매여 있다. 즉 존재적이다. 그러나 탐구되고 있는 것은 존재이다. 현상학적 의미에서 현상은 형식적으로는 존재 및 존재 구조로서 자기를 현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왔다. 자, 하이데거는 우리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될 텐데요. 세계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까운 그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집이나 나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나 산, 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연히 현상학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상학은 있는 그대로 사태 자체로 바라본다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운 이런 일상의 존재자들을 시작으로 물음을 던지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이에 대해 하이데거가 하는 말은 맞다. 가까운 데서 시작하고 방금 예를 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대부분은 묘사나 기술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건 현상학이 들어가기 이전적인 작업이다. 적어도 현상학은 존재론 쪽으로 계속 물어야 될 텐데 존재적으로밖에 묻지 않는 거다. 자, 현상학은 어떻게 묻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존재 및 존재 구조로서 자기를 현시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존재 구조로서 현시한다는 것, 이건 하이데거가 계속 일관된 방법을 취하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예를 들어 물음을 던질 때도 물음이 물어지는 것, 물음에 걸리는 것, 물어서 밝혀지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구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이데거는 이런 구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겁니까? 현존재도 세계 내 존재라는 구조 계기에 입각해서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내 앞에 펼쳐진 여러 존재자들에 대해서 그냥 나열하고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것의 존재 구조에 입각해서 묻는 것이 이 세계를 현상학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따라서 세계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세계 내부의 전제적 존재자의 존재를 제시하고 그것을 개념적, 범주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내부의 존재자란 사물들, 즉 자연 사물들과 가치를 지닌 사물들이다. 그런 사물들의 사물성이 문제인 것이다. 가치를 지닌 사물의 사물성이 자연 사물성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자연 사물의 존재, 즉 자연 그 자체가 1차적 주제이다. 만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자연 사물, 즉 실체의 존재의 성격은 실체성이다. 실체성의 존재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탐구를 분명한 문제 방향 속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었다. 하이데거는 우선 현상학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론적인 그런 이해를 끌고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들을 볼 때 존재적 그리고 범주적으로 파악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때 발견되는 사물들은 존재자들이겠죠. 그냥 우선 눈앞에 있는 여러 대상들이겠죠. 자,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1차적 주제이긴 한데 우린 단순히 어떤 것이 있다는 존재 사실에만 입각해서 이것을 파악합니까? 아니겠죠? 그것의 존재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되겠죠? 존재 성격까지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저 가치 있는 사물까지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있는 이 대상들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습 혹은 형태,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실체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실체성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보다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세계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묻고 있는가? 이렇게 특징 지어진 문제성은 의심할 바 없이 존재론적이다. 그러나 수학적 자연과학에 있어서 이 존재자에 대해서 행한 기초 진술에 적합하게 자연의 존재를 순수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 문제성 자체에 대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이 존재론은 결코 세계라는 현상과는 마주치지 못한다. 자연은 그 자체로 세계 내부에서 만나고 여러 방법과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의 존재자이다. 하이데거가 너무 당연한 말로 시작하고 있네요. 세계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묻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건 존재론적 물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겠죠. 존재론적으로 묻고 있는가 하라고 물었으니까 존재론적 물음이겠죠. 그런데 자연과학에서 입각한 그런 물음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묻지 않고 그저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파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높이나 길이, 넓이, 재질, 무게, 질량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을 수학적인 물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이데거가 이런 존재로는 이런 이해 방식만 가지고는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다양한 형상들을 다 마주치고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매번 수치적으로, 수량적으로, 질량적으로 대상을 만나고 있지 않거든요. 수치화시키는 것의 대표적인 것,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가격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순수 이성 비판만 3-4권이 됩니다. 똑같은 책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고요. 또 그것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요, 그 3권도 다 의미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읽었던 그 순수 이성 비판 책은 도저히 값으로 환원될 수 없는 나만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책은 아까워서 그냥 잘 꽂아두기만 하고 있습니다. 더 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런 것처럼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존재자들은 다양한데 언제나 일관되게 수치와 수량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 존재가 우선 대개 그 곁에 머물고 있는 존재자, 즉 가치를 지닌 사물에 처음부터 의존해야 하는가? 그 사물들이야말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세계를 본래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들은 사실 세계라든가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물 역시 세계 내부에 있는 존재자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를 더 잘 드러내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 가치 있는 사물만이 그 사람의 세계를 드러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한테는 책이 중요합니다. 책도 너무나 많고요. 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책이 많다는 것에서 저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옷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옷도 쇼핑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패션과 의상을 좋아하거나 혹은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집에 전자기기들이 많습니다.
최신의 기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얼리 어답터구나. 혹은 그쪽 계통에서 일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전제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물이 아니라 이렇게 가치가 부여된 사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가치가 부여된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물은 어딥니까? 그냥 세계 내부에 있는, 우선 전제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그런 사물이에요. 책이 있어야 제가 구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옷이 먼저 있어야 구입을 할 것이고 최신 기종이 나와야 구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즉 가치가 지닌 사물이라는 것은 현존재만이 고유하게 알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네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적 묘사도, 이 존재자의 존재의 존재론적 해석도 그 자체로는 세계의 현상과 만나지 못한다. 객관적 존재에 대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는 이미 여러 방식으로 세계가 존재되어 있다. 결국 세계는 도대체 위에서 말한 존재자의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존재자를 세계 내부적이라고 부른다. 세계는 현존재의 한 존재 성격이란 말인가? 그리고 우선 현존재는 누구나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계는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쨌든 그 안에 살고 있는 공통적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리고 세계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면 어떤 세계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은 이 세계, 저 세계가 아니고 세계의 일반의 세계성인 것이다. 어떤 길을 걸어야 우리는 이 세계성이라는 현상과 만나는가? 자, 우리는 앞에 그냥 눈앞에 나타난 전제적인 사물과 가치가 있는 사물을 통해서 저 사람이 속해 있는 세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존재자를 규정한다고 해서 존재자의 존재론적 해석을 한다고 해도 세계라는 현상을 만날 수는 없다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접근하든 주관적으로 접근하든 세계는 언제나 우리 앞에 전제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세계는 무엇이냐고요? 하이데거가 엄청난 지금 질문을 했죠. 우리의 주관에만 있는 것이냐고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 성격이냐고요? 주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통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있죠. 공통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세계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주관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에 대해서 물을 땐 도대체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파악하고자 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세계의 세계성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네요. 세계성은 하나의 존재론적 개념이며 세계 내 존재를 구성하는 한 계기의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 내 존재를 현존재의 실존론적 규정으로서 알고 있다. 따라서 세계성은 그 자체 하나의 실존범주이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세계에 대해 물을 때 우리는 결코 현존재의 분속론이라는 주제적 분야를 떠나지 않는다. 세계는 존재론적으로는 본질상 현존재가 아닌 존재자의 규정이 아니라 현존재 자신의 한 성격이다. 그것은 세계의 현상을 탐구하는 길이 세계의 내부적 존재자와 그것의 존재를 경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세계에 관한 현상학적 기술이라는 과제는 명명백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한 충분한 규정이 이미 본질적 존재론적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세계성은 존재론적 개념이래요. 그리고 우리 현존재의 근본틀인 세계 내 존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므로 이것은 현존재에게만 적용되는 실존 범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성에 대해서 물을 때 결코 우리 현존재를 떠나서 분석하거나 의문을 던져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존재하고 함께 물을 때 이 세계성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또한 현존재를 통해서 현존재와 함께 세계성의 의미를 밝힌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존재자들은 무시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함께 다 아울러서 세계에 대해서 묻는데요.
이처럼 세계는 아직 현상학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 밝혀보자는 것이 앞으로 이어질 하이데거의 주장인데요. 오늘은 분량상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실은 이 다음에 바로 전개될 세계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여러 학문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 또 함께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공부 하시느라 너무나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